안녕하십니까. 안변제일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승소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해 나가야 한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상대의 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잡기가 어렵다. 남편 혹은 아내 이 휴대폰을 볼 수도 없고 탐정을 고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이 이 증거 수집도 해주시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좀 난감하죠. 예전엔 진짜 필드에서 외도 현장, 호텔이나 모텔 실제로 진짜 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외도의 증거, 이 수집 방법 중에서 상대가 호텔, 모텔에서 드나드는 장면을 좀 확보하고 싶다, 이런 연락도 받는 경우가 있죠. 주변 지인으로부터 호텔에 좀 왔는데 지금 너네 남편 지금 본 것 같다, 아내를 본 것 같다,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이런 호텔, 모텔을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남녀가 들어가고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건 제가 실제 담당하던 사건 얘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바람을 피는 상황에서 상대가 상간남이나 상간녀와 성관계를 했다. 지금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이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라, 금전을 달라 라는 민사 소송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행동들이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과거만 하더라도 이 범죄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간통죄라고 합니다. 이제 간통죄는 위헌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112 신고를 하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급습을 하고요. 이 간통죄에서 중요한 범죄 성립 요건이 상대가 단순히 외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증거로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관계 장면을 포착하는 일, 반드시 이 성관계 장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확보가 관건이었어요. 그때는 간통죄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반드시 이 신고 전에 이혼 소장이 접수된 상태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밤에 소장 접수 증명은 그거 떼갖고 경찰이랑 카메라 대동하고 들어가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실제로 관계하는 그 장면도 확인을 해갖고 바로 이제 증거 체증을 하고 목격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장이 진짜 천차만별이었어요. 자기들은 잔 게 아니다, 서로 보고 감상만 한 거다, 서로 보고 자위만 했다, 영화 스케치를 하는 중이었다, 별의별 핑계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이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서 아마 112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모텔의 CCTV를 볼 수 있거나 또 경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 예전 간통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상대의 성관계 장면을 반드시 포착해내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다 수월해졌지만, 반대로 또 정황 증거를 찾는 일도 그만큼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외도의 증거들 중에 상대가 상대와 호텔, 이 모텔에 출입한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스킨십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정과 이와 더불어서 상대와 상간남 사이에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외도의 증거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근거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무작정 숙박업소에서 보여주지가 않죠. 그러면 경찰 대동하고 가면 보여주나요? 이 경찰이 애초에 대동을 안 해줍니다. 이 경찰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물론 이 숙박업소에서 뭘 잃어버렸다, 도난당했다, 차 사고가 났다, 이런 범죄 피해 신고를 할 때에는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나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할 때 외도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할 때에는 이 경찰의 협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형사사건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절차인데, 이게 이 형사사건뿐만이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 신청을 하고 또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절차는 이 소송에 들어가서 내가 증거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증거다. 상황을 주장하는 나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가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라도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판사님 증거보전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결정문을 받게 되면 영상의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은 또 쉽게 드렸는데 이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적어도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의 심증을 줄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고 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히 어느 모텔 몇 월 몇 시에 드나든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만으로는 설득하기가 어렵고 당시 당사자들이 다녀왔다고 볼 수 있는 영수증 그리고 재반 정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이 외에도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과 내가 이 주장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논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증거보전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숙박업소 CCTV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는 정말 3, 4일 내에 영상이 이제 지워지고 또 새로운 영상이 더 입혀지기도 하고 길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보관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에는 통상 또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 측에 반드시 보관 절차를 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 보관 기간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남아있다고 한다면 외장 하드디스크 같은 거 들고 가셔서 내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보관만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시고 증거보전 신청을 절차를 진행을 하셔서 결정문을 받아서 모텔이나 호텔에 보여주게 되면 증거를 바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논증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래 그 한번 증거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 라고 하면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증거보전 결정문을 받은 그 모텔의 업주 내지는 호텔의 업주는 반드시 그 결정문에 따라서 영상을 교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들을 보고 또 나의 증거를 취합할 수 있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외도의 증거와 관련해서 이 CCTV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외도했던 사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메시지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CCTV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번 증거보전 신청을 차분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